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도 조용할 날이 없는 우리 정치권입니다. 한 주도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최진호 교수님과 함께 오늘 방송 한번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아, 그 속 시끄러웠던 한 주. 이 한 주는 최진호 교수님하고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최 교수님하고 제가 또 아주 쉽게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어제 뭐 노영희 변호사 다른데 라디오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앉아가지고 5명이서 앉아가지고 답답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부러웠죠, 그래도. 아니 전혀 안 부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그저께 민주당이 이른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 공세다라고 말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털털 털어도 아직 기소도 못 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기소도 안 할 정도로 나온 게 없다. 이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거는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사실은. 그렇죠. 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를 해야지. 왜 처음부터 특검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게 바로 전해철 의원의 논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기소 독점주의와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 되니까 그냥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듯이 2년 동안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2년 동안 제대로 했으면 특검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2년 동안 해서 딱 한 번 무슨 서면 조사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끝이잖아. 그거 끝이에요, 끝. 다른 사람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빼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렇죠. 구속돼가지고. 근데 아들을, 취임식에 특별 VIP석에 앉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수사가 뭘 되고 있는데, 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 여당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검찰이나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안 되면 안 돼. 안 됐잖아, 지금. 안 돼서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대로 됐으면 특검 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 수사를 시작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 2년이나 전부터 했다니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수사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당연하지. 만약에 대선에 졌어 봐요. 수사 열심히 했겠지. 대선에 이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누가 진짜. 봐도 어제 김혜경 여사는 불러가지고 78,000원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하더니 아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게 금액도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정황들이나 아니면 재판에 나온 증언들을 보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노영희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재판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궁금한 거는 네. 진짜 수사기관들이 정권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이쪽 정권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지. 저쪽 정권이 나오면 저렇게 해석하고 이럽니까? 그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왜 뭘 그럴까? 놀란 척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연기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요? 하지.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약에 발의한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법을 발의를 했겠습니까? 안 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2년이나 지났는데. 네. 또 여당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이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아이고.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지금 예. HSH님이 예. 전해철 씨 정치에서 물러나세요 이렇게 아. 말하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여사 특별검사법을 상황에 따라서 당론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긴 했는데 네. 한편으로 이 전해철 의원처럼 아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당론화를 해 반대 의견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 경찰 똑바로 수사해라. 너희들 안 하면 우리가 특검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압박용 수사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지지부진해.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 직접 나와 사과했잖아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력 위조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학 강사도 하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논문도 뭐 국민대에서는 뭐 표절이 아니라고요? 아유, 진짜 교수님으로서 매우 기분 나쁩니다. 매우 기분 나쁩니다. 네. 그게 무슨 표절이 근데 아닙니까? 국민대 교수회의에서는 또다시 뭐 자기네끼리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거 그냥 덮고 가자 이랬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좀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수들의 생사 이탁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어요. 그 이사회가 갖고 왜냐면 이사회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교수 임명을 이사회가 하고 네, 징계도 네. 이사회에서 해요. 해임도 이사회에서 하고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총장, 부총장이 편지까지 보냈다잖아요. 이메일까지. 그러니까요. 그럼 압박이 안 되겠어요?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교수를 평가해가지고 매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걸 테니어를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까지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학교가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는 안 그러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국민대만 그런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학 최소한 성공이 되나 안 그러든. 자, 근데 이런 특검법 말은 나왔는데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야당이 여당이지 이제는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뭐 당장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법안이 발의됐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은 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진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3건이나 돼요 지금 관련된 게.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결과가 뭐 있냐고. 국민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얘기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떨어진 대선 후보의 부인은 7만 8천 원 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5시간에 조사하고 보내고 아니 김건희 여사는 지금 3건이나 관련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기자에게 회유했다는 거 1억 줄 테니까 뭐 그거 이명수. 기자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자기 엄마랑 관련됐던 사람한테 뭐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사 뭐 이런 거 증거 인멸 이런 거 혹은 회유 이런 거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1억을 건네네 말았네 그때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수사했는데 그걸 무혐의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리됐네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진짜. 알겠어요. 이러니 특검을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특검 한다고 해서 나는 사실 특검 잘 될까도 걱정이지만 특검조차도 안 하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법사위 문제도 여쭤볼게요. 법사위 전체 회의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지진도 그런 지진이 없을 정도인데 최강욱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탄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분의 그런 각각의 설전이 아주 독특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한 장관과 최 의원, 특히 여기서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정말 막말까지 오고 가면서 발언을 지적하고 설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나 네가 피해자나 내가 가해자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 얘기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 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 저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 아주 특히 어떤 말을 써야 가장 적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이 되는데 아나 무인이에요. 일단 아나 끼어들 무인. 낄낄빠빠라고 하세요 혹시? 네네. 낄낄빠빠. 네. 끼어들 때 끼어들고 빠질 때 빠지고. 끼어들 때가 아니야 자기가. 왜냐면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여야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죠. 가지고 얘기를 했던 중요한 거고 게, 네. 여야 의원 간에는 그게 가능해요. 여야 의원들이 뭐 얘기할 수 있지. 저는 그것도 이제 여당 의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보지만 왜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김도우 위원장도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네, 거예요 그 네, 전에. 그랬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건 거야. 왜 여기 앉아 있냐?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피고인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피고인도 많은데 기소만 되면 피고인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이 끼어드냐고 거기에. 아니 한동훈은 피감기관의 그 장이에요. 그렇죠. 피감기관의 장이 왜 국회의원 신상발언을 하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대체. 아니 예를 들면 한동훈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 중에 또는 뭐 그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네.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 낄낄빠빠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끼어드는 거예요 대체. 아니 본인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피감기관에 와서 이제 조사를 우려야 되나 아니면 뭐 질의를 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네. 질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원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왜? 뭔 이유야 대체?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저걸 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최강욱 의원도 장관님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장관님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일국의 장관님께 저렇게 일국의 장관? 불경한 태도를 말하면 안 불경이 되는 거 뭘 아니냐. 불경한데 이런 국회의원이 얘기를 장관 저런 하더라고요. 일을 못해요? 아니 국회의원이 그 장관을 불러놓고 지금 그럼 살살 잘해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하고 불렀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장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아니 세금 가지고서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국회의원의 입장이에요. 그거 제대로 한 건데 그거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뭐야? 아니 그거 장관 불러놓고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갑니까? 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웃긴다. 예전에 추미애 장관한테는 일개 장관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던 얘기했지, 사람이 본인 입장으로. 이제 본인은 일국의 장관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로남불 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한동훈 장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저분은 대체 아나 무인이야. 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나 봐. 게다가 이탄희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반문하면서 네. 얘기를 계속 태도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거는 알았으니까 대답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반문 대답을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반문 대답을 먼저 하시라니까요. 이미 대답했잖아요. 무슨 대답을 했다는 거지? 자 이래가지고 이탄희 의원은 그래도 화를 안 내고 화를 안 조용조용 냈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탄희는 그래도 양반이네. 최강욱은 뭐야 이런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한동훈이 왜 이 모양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뭔 소리예요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대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 이름 대세요. 언론에서. 언론이 웃기는 거지. 그 언론이 너무나 웃기는 거야. 한동훈 장관 여기서 태도를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언론이라면 그건 진짜 이상한 언론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야 행정부가. 감사를 당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아니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고. 근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아니 뒤로 젖혀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게 할 태도예요? 아니 그리고 뭐 심플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다고 권인숙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권인숙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대고 국무위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심플하니까 답변 안 하겠다고. 네. 국민이 물어보면 답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겠네, 사실은 진짜. 상당히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고치실지 아닐지 계속 이런 모양새를 봐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감사원 특감 이 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에게 권현희가 시켰다 이 말만 해라. 그럼 너는 전현희가 그럼 너는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그런 이상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오전에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었던 탈원전 사업
이 올 하반기에 관리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감사를 지금 한다는 거고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백신과 마스크 등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또 지금 밀도 높게 감사를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리고 없는 말을 막 내세우면 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자꾸 강요하고 협박하는 듯이 느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다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는 듯이 말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감사원이 왜 이런 이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재해 감사원장의 말을 네, 들어보세요. 네, 뭐라 네. 그랬습니까? 국정 운영을 도와준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 대통령의, 나오죠.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대. 네, 감사원이. 아니, 그 뭐 하는 그건 짓이에요, 완전 그게? 독립기관인데 그러면 안 되는 헌법기관이에요, 감사원은. 네, 네, 네. 그리고 현 정부, 권력을 갖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국정 운영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여당 위원장까지 뭐라 하잖아요. 그게 자기 귀를 의심한다고.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 태도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책 감사를 왜 합니까, 대체? 아니,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 전 정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아니, 백신 문제도 그래. 백신이 지금 3번에 걸쳐 들어왔는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게 네. 정부 탓이에요? 그때도 다 밝혀진 거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와 계약을 했고 초기에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약속했던 날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네, 화이자 네. 같은 경우도. 네.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이었어요. 그게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백신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빼돌렸습니까? 아니, 외국에서 만든 걸 계약은 끝났는데 우리는 계약을 철저히 했고 그 시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공급이 딸려서 결국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늦게 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체? 그걸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12월에 문 전 대통령이 전화로 담판을 해서 미국 제약사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약속했던 고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지연되거나 본래 약속했던 것보다 양이 훨씬 적게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3번이나.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라. 누구 때문인지 찾아라. 이러면서 특히 작년 2분기에 들어온 물량은 11만 2천 회분으로 전체 선구매 물량의 0.2%밖에 안 됐고 이후에도 약속한 날짜에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이 됐으며 작년 7월 말에 모더나는 2-4주간 공급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공급 지연이 발생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그 이전에 또 뭐 8월에서 9월까지 사이의 백신 물량은 그 전에 공급 지연이 몇 번 있었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 약속마저도 일주일 뒤에 모더나 측에서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사정에서 절반을 그냥 받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답답해 죽겠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계약을 했어요. 대통령과 통화도 했어. 하겠습니다. 했어. 네. 근데 그 회사가 백신 물량이 적어서, 왜냐면 네. 전 세계에 그 당시에 백신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네.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만들었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백신이었다면 문제가 되죠. 네. 외국에서 만드는 거고 외국에서 물량이 없어 안 주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럼 통화를 안 했어요? 아니면 네. 대통령이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도 했고 통화도 했고 계약도 다 끝났어요. 그건 서류로 다 존재하는 거잖아. 네. 근데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현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무슨 논리가 그따위 논리가 있어요 대체? 아니 그렇게. 감사원이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아니 털어도 탈탈 털어도 이렇게까지 털 수가 있냐고.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망신 주고 전 정부에 대해서 뭐 비리가 있다고 자꾸 몰아가고 이래가지고 현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안 통해요. 국민이 바본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바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 감사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감사원 결과 나오고 나면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탄원서였습니다. 친필 탄원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그 가처분 재판부에 본인이 4장짜리 이렇게 친필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알려졌죠. 본인이 12월까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 징계 절차 및 경찰 절차를 잘 정리해주고 대통령 특사도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 본인을 받았다. 6월 지선 이후에 그런 내용을
탄원서에 적어가지고 나 이거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런 식의 것들 해결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경찰 수사로 지금 목을 조여오곤 이 상황은 사실은 정말로 본인이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탄압 내지는 당대표를 뭔가 좀 기세에 누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예. 아니, 모르지 그거는. 근데 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보다는 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말을 했다는 국기문란 아니에요? 아니 경찰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사법부도 처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윤리위원회 이미 징계 끝났는데 그거 되돌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이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윤핵관들이 생각은 뭐 경찰 수사든 재판이든 뭐 기소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얼마나 웃기는 정부입니까 이게? 게다가 네. 어제 JTBC 단독으로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말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회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죠. 있었고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을 뭔가 좀 조작할 수 있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보도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JTBC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 내부 증언을 JTBC가 취재를 했다. 수사가 한창이던 때 윤핵관 중 한 명이 2차례에 걸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는 내용이다. 이 만남을 연결해준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경찰 고위 간부를 윤핵관이 만나게 두 번이나 만나게 주선을 해줬고, 해줬다.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고 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연결되어 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을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처벌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경찰 수사관을 왜 만납니까? 경찰 고위직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이준석이 불리하게, 즉 처벌이 가능하도록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과를 내달라 이런 의도가 아니면 왜 만나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인이 왜 경찰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네. 고위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 이준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수사 결과가 이준석한테 불리하게 나오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 거죠. 얘기 나오는데요. JTBC 기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지난 6월 말과 7월 말에 이루어진 일이고 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것을 JTBC에 폭로를 해주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연결되어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경찰 간부였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는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때였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상황에서 서울청 지휘부로부터 이 수사팀은 김 대표의 접견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아서 압력을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당시 이 김 청장은 이례적으로 유튜브 내용까지 거론해가면서 이 전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당사자들은 아예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말은 했다고 해요. 자, 요거는 정말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진행이 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쫓아내겠다. 이런 전체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황을 보면. 그리고 이준석도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에 있고 윤핵관들이 직접 나서서 실행에 옮겼고 실행되는 과정에 본인을 처벌하고 윤리에 넘겨서 그걸 통해서 징계하고 결국 대표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이런 전체 플랜이 작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가처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매우 궁금한데요. 가처분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이 법률가인데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줄게요. 어제 노영희 변호사 했던 말은 늦게 나올수록 이준석한테 불리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고착화되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꾸려지고 비대위로서 활동이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현상이 고착화되면은 이미 또 어느 정도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현상이 고착화된 걸 깨지는 잘 그렇죠.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피해가,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그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신속성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신속성이 없어. 본안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늘려서. 그 말은 이게 늦게 처벌 처리가 되더라도 받는 피해가 별로 크다고 보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 바로 그거죠.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은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징계가 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은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급박한 어떤 위험이 있어야 근데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없다고 느껴지기 근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는 시간이 거죠. 길수록 그런 위험성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끝이야? 네, 벌써 끝입니다. 아니 더 화를 좀 내야 되는데. 우리 다음 기회에 더 많이 화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거의 한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했어. 빨리 고맙습니다. 끝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